자, 이제 테마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테마는 이제 1부터 15번까지 15개 테마로 진행하는데요. 테마 특강 자체는 쉬운 강의는 아닙니다. 이것저것 법에서 뽑아내가지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맨 끝에 이 몇 가지 내용을 또 도표로 정리를 하는 이것이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테마 1에는 사업인데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우리 공법에서의 사업은 공익사업을 뜻하죠. 공익사업인데 그걸 다시 둘로 나누는 거예요. 공익성이 크냐 작냐. 다시 우리 공법은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을 두 가지로 나눴다. 공익성이 크냐 작으냐. 그래서 우리가 공익성이 큰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계획사업.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 하게 되면은 정의를 보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이렇게 보자고요. 도시군관리계획 하면은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이란 말이에요. 행정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지만 공익성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익성이 크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도시군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지만 공익성이 큰 사업을 뜻한다. 그래서 그 종류가 딱 세 가지예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국토법에 의해서 도로 가는 사업이고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상의 신도시개발이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죠.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 정비사업 종류는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요 딱 세 가지. 그러니까 사실 공익사업은 종류가 꽤 많겠죠. 그 중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익성이 크다. 이게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묶어가지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시설, 개발, 정비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 사업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공익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허가 대상 X다 이렇게. 개별적 행위는 허가받겠지만 이건 공익성이 크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공식처럼 알아두세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또 이것은 공익성이 크니까 전면적인 수용과 전면적인 출입을 줍니다. 토지를 수용할 때 모든 경우에 다 수용할 수 있다. 타인 토지 출입할 때도 모든 경우 다 출입할 수 있다. 전면권을 주는 겁니다. 공익성이 크니까. 그럼 이제 이와 대조해서 무슨 사업이 나오느냐 하면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이 나와요. 우리 주택법상의 주택사업도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지만 도시군계획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공익성이 작기 때문에. 도시군계획사업은 딱 세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사업도 공익사업이지만 공익성이 작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 아니라고요?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거나 타인 토지를 취급할 때 제한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극히 제한을 가하죠.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 두 가지, 하나는 공익성이 크냐, 하나는 공익성이 작으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테마 1에서는 이 사업을 자세히 들어가기보다는 사업의 순서, 사업의 절차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사업 순서대로 한번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죠.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자, 사업 절차입니다. 도로 까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맨 처음에 결정해야죠. 도로를 깔 거냐 말 거냐 결정한다.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가지고 결정하죠. 그럼 깔겠다라고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납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로 깔 때 보상이나 재원 조달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이죠. 도로 깔 때 보상도 해야 되고 사업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것을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 이것은 도로가 결정이 되었대요.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단계별 만들었고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른 사업에는 없어요.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에는 없습니다. 왜? 시설사업에만 있을까? 도로 깔 때 도로를 다 깔은 다음에 이 도로를 분양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은 원소유자에게 분양을 해주지 않습니까? 분양을 해주기 때문에 보상계획을 따로 필요치 않다. 근데 도로는 분양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보상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설 사업만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상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까? 시행자가 나오겠지.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요, 행정청도 할 수 있고요,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행정청인자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행정청이죠. 비행정청인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비행을 다시 둘러놓으면 공공이냐 민간이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청 시행자는 딱 둘밖에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만 행이고요. 나머지는 다 비행이야. 따라서 LH공사라고 쳐볼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다만 공공시행자입니다. 그래서 LH는 행정청은 아니지만 공공시행자죠. 얘도 어차피 공공이지만 비행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사업해도 좋다,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시행자라면 얘보다 더 요건이 까다롭겠죠. 물론 지정을 받아야 되겠으나 지정받기 전에 동의까지 받아야 돼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고 나서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말이에요. 행정청인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 강한다. 비행은 둘로 나누자. 공공은 지정을 받아야 하고 민간은 동의도 받고 지정을 받는다. 이렇게. 그럼 시행자가 나왔으니까 맨 먼저 시행자가 이제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잡게 되죠. 이걸 실시 계획이라고 해요. 나는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라는 구체적 계획이죠. 여기 바로 실시 계획. 그러니까 상시 시행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이 따라 붙습니다. 시행자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기 바로 실시 계획이죠. 이제 실시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제 뭐 한다? 사업을 시행하겠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공익성이 크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그러니까 시행자를 도와줘야 돼. 혜택을 받으니까 시행자 보호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시행자가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주는데 이게 딱 5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관계 서류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서류를 송달을 공시송달할 수 있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는 이 5개의 보호 조치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 파트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사업이 끝났다는 거죠.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공사 끝났어요라고 보고하겠죠. 공사 완료를 보고하면 잘 끝났나 확인해야죠. 준공검사. 그런 다음에 공사 끝났음을 그 지역에 알리겠죠.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사업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잡자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아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다 줄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결정했고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전체를 잡았고요. 특히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서는 보상해 주는 계획이 필요하죠. 분양 안 해주니까. 그럼 이 전체 절차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파트가 바로 시행자 쪽이죠. 특히 비행일 때, 민간일 때 동의받는다는 거. 또 하나, 시행자 보조치죠. 이건 거의 매년 출제가 돼요. 이런 것들을 내용에 들어가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테마에서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자 이거예요. 결정했고 보상계획 단계별 잡았고 시행자가 나왔으며 시행자가 실제 잡아서 사업을 시행했고 끝나는 완료 단계에 보고하고 검사받고 공고한다. 이렇게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마쳤으면 이 두 번째의 공익성이 큰 사업이 뭐다? 도시 개발 사업이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도시 개발 사업은요, 방식이 3가지가 있잖아요.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호용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순서다? 환지 방식. 흔 땅을 새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거죠. 환지 방식일 때의 사업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개발 계획부터 나오죠. 우리 대부분의 계획은요, 구역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오는 게 원칙이야. 근데 도시개발법은 계획부터 만들고 구역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이유는 딱 하나. 이 계획은 사업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뜨는 겁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아웃라인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만들고 구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 계획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아웃라인, 사업의 개요를 정하는 계획이죠. 이렇게 개요를 정했으니까 사업할 바운더리, 범위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바로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구역이 정되겠죠. 구역은 누가 정한다? 지정권자. 우리 도시개발법은요, 구역 지정에 가장 우선권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대부분 행위를 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다시. 도시개발법은요, 대부분 행위를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자, 이제 구역이 정됐으니까 이제 시행자가 나오겠지. 시행자.
그럼 시행자가 맨 먼저 뭐 한다?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잡으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계획? 실시 계획이죠. 똑같습니다. 시행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죠. 자, 이제 사업 구체적 계획을 다 잡았으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환지 방식이다 보니까 사업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를 막 밀면 안 되죠. 실시 계획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종전 소유자에게 어떤 새 땅을 줄 거냐? 분양 설계를 잡아놓고 토지를 밀어야지. 그 분양 설계를 바로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토지 분배 계획이죠. 누구에게 어떤 땅 줄 거냐? 환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환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환지 예정지인데 이건 임의예요, 임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는 뭐다? 종전 소유자가 새 땅으로 가기 전까지 잠깐 쓰겠다는 얘기예요. 잠깐 쓰고 가다가 나중에 가겠다.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사용 수익이 가능한 임의적 지정. 필요할 때 잠깐 들려서 쓸 수 있는 땅이다. 자, 예정지를 지정했고요. 이제 사업이 다 끝났대요. 끝났으니까 환지를 처분해야죠. 환지 처분이 뭐죠? 환지, 새 땅이잖아. 이것을 주는 거니까 토지를 분배하는 거지. 새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새 땅 주는 걸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토지 분배죠. 이제 환지를 처분했으니까 이것을 내 땅이라고 등기해야 되죠. 환지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요 순서를 잡으라 얘기해요. 첫 번째 개요 잡았죠. 개발 계획. 그다음에 구역이 지정됐죠.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시행자 나올 거야.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 실시 계획 잡았죠. 요걸 잡았으니까 이제 분양 설계 잡아야지. 이게 환지 계획. 그런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고 새 땅을 주겠지. 환지를 처분했고 그 다음에 등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바로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은 거의 매년 나오죠. 구역적 시정할 것이고요. 이 구역 쪽은 테마에 또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 다음 출제 잘 되는 게 환지 계획이죠. 토지 분배 계획, 환지 계획이 출제가 잘 돼요. 환지 계획 내용이랄지, 환지 계획의 절차랄지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끝냈잖아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의 절차를 맞췄죠. 세 번째 공익성이 큰 게 뭐다? 정비 사업이죠. 정비 사업의 절차를 보자고요. 이 정비 사업은요, 대단히 복잡해요. 여러 사업의 절차 중에서 절차만 딱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순서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이건. 왜 그럴까?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에 노후된 건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도심권 내에서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되면 교통 문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이 순서 자체가 중요한 게 바로 정비 사업. 순서 자체를 시험 문제 낼 수 있다. 그럼 정비 사업을 하는 순서를 보자고요. 아주 길어요. 처음에 기본 방침이 나오지.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안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죠. 그럼 사업을 하다 중단되니까 아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좀 제시해 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기본 방침이죠. 국가가 만들어주니까 국토부 장관이 주력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비 사업이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기본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가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제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이게 바로 기본 계획입니다. 이게 이름이 좀 길거든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인데 줄여가지고 기본 계획. 이건 개략적 방향이에요.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개략적 방향. 기본 방침 잡았고 개략적 방향이 나왔죠. 왜 개략적 방향이 필요한 거죠? 정비 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잖아.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처음부터 구체화시킬 수 없죠. 처음에 장기적 안목에서 이 동네 정비 사업을 하겠냐 말겠냐를 개략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 계획. 요건 누가 수립한다? 6인 중에서 군수가 빠졌죠. 군수는 X.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에서 끝납니다. 왜 군수는 X? 6인 지역 중에서 정비 사업을 빈번하게 하는 곳이 아닌 곳이 군 지역이죠. 요 5개 지역은 빈번하게 하겠으나 군 지역은 빈번하지 않으니까 굳이 기본 계획이 필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군수는 수립자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계략적 방향을 정했어요. 사업하겠다 정했다고요. 그렇다면 무슨 사업할 거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이게 정비 계획. 그래서 이 계획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명칭과 면적이 나오죠. 아주 논리적이죠. 국가 정책 방향을 주었고요. 하겠냐 말겠냐 계략적 방향 정했고요. 이를 토대로 하겠다라면 구체적인 명칭과 면적이 나온다. 이게 바로 정비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등 내지는 사인이 만든다. 특시, 특도, 시장원수가 만들죠. 그럼 정비 계획에서 이제 명칭과 면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구역이 만들어지겠죠? 구역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안전진단이 들어가요. 여러분,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할 때 필요한 거죠?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이죠. 그럼 재건축의 명칭을 정하는 게 바로 정비계획이죠. 그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결정하면 이걸 갖다가 정비계획의 명칭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단은 정비계획 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만들었으면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구역이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정비구역이죠. 순서대로죠. 명칭, 면적 나왔으니까 구역이 지정되는데 구역은 6인이 정합니다. 특, 광, 그 다음에 특시, 특도, 시장군수. 이걸 정비구역 지정권자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봐봐요. 정비계획 위반하는 자가 구청장 등과 사인이 있었죠. 이 구청장 등이 특광에게 정비계획 만들어가지고요. 구역 지정해줘요 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해서 얘가 지정하는 거고. 사인은 둘이 똑같잖아요. 사인은 자기가 직접 계획도 만들고 구역도 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이 정됐으니까 이제 사업할 시행자가 나오겠지. 그죠? 사업 시행자가 나옵니다. 그럼 시행자가요, 정비 사업은 꽤 다양합니다.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고, 대행도 있다. 원칙이 할 것을 제대로 못하면 예외적 시행자를 지정시키니까 시행자를 완전히 바꾸는 거고, 원칙이 일정 사유로 못할 때는 대행시킨다. 대행은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 시행자가 원칙, 예외, 대행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정비사업은 신속성을 요하죠. 재개발 재건축은 신속함을 요하죠. 신속성을 요하니까 얘가 못하면 빨리 얘네들로 시켜라 이거죠. 신속성을 위해서. 그럼 이제 시행자가 딱 나왔으니까 앞쪽에서 배웠죠? 시행자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잡아야죠. 이걸 앞쪽에서는 실시 계획이라고 했었죠. 다시. 도시군계획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자가 나왔으면 시행자가 구체적 사업계획을 잡게 되고 이걸 뭐라고 했었어요? 실시계획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똑같은 실시계획이지만 표현을 달리 쓴다. 이것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정비법은요, 실시계획이라고 안 불러요. 뜻은 똑같은데 실시계획을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 사업시행계획. 이것도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죠. 다른 사업의 실시계획과 똑같습니다. 시행자가 나왔을 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죠. 일단 여기까지 순서를 끊어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바로 안전진단, 단독 문제 낼 수 있고요. 진단 절차 같은 거. 그리고 시행자 쪽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방침부터 시작해서 사업 시행계획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연결돼야 돼. 사업 시행계획을 잡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하겠죠.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자, 사업 시행계획을 다 작성했으니까 시행자는 모든 준비 끝났죠. 그럼 자기 준비 끝났다고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뭐가 빠졌죠? 저 집 소유자에게 어떤 새 집을 줄 거냐를 정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분양청을 받아야죠. 분양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걸 토대로 분양 설계를 잡다. 이게 바로 그 중요한 관리처분 계획이다. 분양 설계가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걸 잡으려면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청을 접수받아야지. 순서가 분양청을 접수받아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한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분양 설계를 뜻합니다. 분양 설계를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 계획.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계획.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사업을 시행하겠지.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하겠죠. 사업이 다 끝나게 돼요. 끝나게 되면 뭐 한다? 준공인가를 받겠지. 잘 끝나나 확인했어요. 준공인가를 받고 그 뒤에 뭐 할까? 공사료를 고시하지.
준공인가 받았으니까 끝났음을 알리겠죠. 공공사업을 고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 집 새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나눠주자. 분양 처분해야 되겠죠. 이걸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분양 처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설계에 의해서 분양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자, 이제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이제 뭐 하자? 등기하겠죠? 이거 내 집이야? 내 땅이야? 등기한다. 이렇게 사업이 끝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이죠.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제 반짝이를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은요, 두세 개를 낼 수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비법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분양 처분인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뒤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절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절차 그려낼 수 있을까요? 국가 방향 잡아야죠. 기본 방침. 계략적 방향, 기본 계획. 구체적 내용, 정비 계획. 만들어졌으니까 정비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시행자가 나오면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분양 시행을 접수받고 분양 설계,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다.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하는 이런 순서를 합니다. 이건 순서를 뽑아가지고 출제할 수 있으니까 순서를 잘 좀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우리가 세 가지 사업의 절차를 공부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한다. 전면권을 주었다고요. 자, 이제 도시군계획사업은 아니더라도 공익성이 작은 사업이 하나 있죠. 바로 주택법상의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사업은요, 이 주택법은요, 주택을 짓는 법인데 주택을 다량 짓는 거 아닙니까? 몇 개 이상? 30개 이상. 주택을 30개 이상 지어서 공급하는 법이에요. 다량 건설하다 보니까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창합니다. 표현을 숙지하셔야 돼요. 주택법은요, 사업 시행자를 시행자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불러? 사업 주체라고 불러. 사업 주체는 사업하는 시행자를 뜻합니다. 그럼 사업 주체를 나눠보면 공공도 사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공공과 민간인데 공공인 사업자는 등록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등록 사업자라고 합니다. 국가 등이 나오겠죠. 또 민간이 연간 20만 제곱. 단독주택이라면 호라하죠. 20호. 공동주택은 세대죠. 20세대예요. 대지는 제곱미터죠. 1만 이상을 연간 민간이 지으려면 일정 요건을 가져서 등록받아라. 그래서 등록사업자. 사업주체가 나오고요. 근데 사업주체가 결정됐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허가라고 안 불러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불러. 사업계획 승인. 거창한 표현입니다. 시행자를 뭐라고 불러? 사업주체.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요.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 지을 때 30개. 단독은 30호, 공동은 30세대, 대지는 1만 이상 지을 때 주택법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죠. 한 번 지을 때 30개 이상 지을 때 주택법 적용받고 이때는 허가라고 안 한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한다. 자, 이제 승인 받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하겠죠?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럼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는다. 보통 다른 사업에서는요. 공사 끝나면 준공 검사 받는다고 그러죠. 그잖아요. 준공 검사. 또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근데 주택법은 사용 검사라고 불러. 같은 뜻인데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거지. 다시 다른 사업에서 공사 끝났다. 준공 검사. 건축법에서 끝났다. 사용 승인. 주택법은요. 사용 검사. 여기까지가 건설 절차예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입법의 취지가 많은 주택을 지어서 자기가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떡하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자. 공급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 공급 쪽으로 끝난다. 이게 순서만 딱 잡아야 해요. 특히 주택법은 용어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거창한 표현. 시행자를 사업주체, 허가를 사업계획 승인, 공사 끝났다, 사용 검사.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거론되는 게 바로 사업계획 승인이죠. 이번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테마 1에서는요. 4가지 사업이죠. 도시군계획 사업 3가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주택사업 절차를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중요한 것들은 또 나중에 강론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절차를 알아봤는데
우리 테마 특강의 가장 좋은 점은 이 네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정리한 겁니다. 자, 도시군 계획사업을 비교했죠. 도시군 계획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딱 세 가지에 있다고 했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성이 크잖아요. 그죠? 비교 좀 해볼게요. 일단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부터 볼까요? 사업 시행이라 행도 할 수 있고 비행도 할 수 있다. 그죠? 단 비행이 할 때 공공이면 지정받고 민간이면 동의받으라고 그랬죠? 또 구체적 사업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했었죠. 그죠? 또 이 도로 가는 사업은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 갖고 일반에게 분양해 주지 않잖아요. 분양해 주지 않으니까 분양 설계를 할지 분양 처분이 없다고요. 다만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보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 계획이 바로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그냥 매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이나 감가보상금이 없습니다. 청산금은요, 분양받을 자가 더 받는다든지 덜 받을 때 주고받는 돈 아닙니까? 이건 분양 자체가 없으니까 청산금, 감가보상금이 없습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죠. 이것도 공익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 시행자, 비행정청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이것은 땅을 그냥 매입하는 게 아니라 종전 소유자에게 새 땅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해 주는 거니까 분양 설계가 나올 거야. 그 분양 설계를 환지 계획이라고 하죠. 이 계획에 따라 새 땅을 나중에 줘야 되죠. 분양 처분해야 되잖아. 이걸 환지 처분이라고 해요. 분양해 주기 때문에 보상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단계별 같은 보상이 없습니다. 분양으로 끝나니까. 그럼 분양을 받을 때 더 받고 덜 받을 수 있죠? 이때 청산금이 나오죠. 청산금 받을 수 있고. 또 감가보상금은요, 도시개발법의 유일한 제도인데 청산금은 개별적 과부족을 돈으로 주고 받는 거야. 근데 감가보상금은 총액이 떨어져서 총액이 감소했을 때 물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은 감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 부담률이라고 있잖아요. 공공의 부지를 소유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 땅보다 줄을 수가 있잖아요. 총액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가보상제도가 있다. 자, 이제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은 행도, 비행도 다 할 수 있으나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는 사업 못합니다. 자, 이거 참 특이하죠. 왜 정비사업은 국토부 장관, 시도가 못할까? 재개발, 재건축은 국가사업이에요? 대민사업이야? 주민 상대로는. 대민사업이잖아요. 대민사업이니까 장관이 개입을 안 해.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직급이 높지 않은 똘반이 시장군수에서 끝나는 거야. 시장군수 등, 즉 시군구죠. 시장군수 등이 가장 높은 시행자야. 대민사업이랑 얘네들은 사업할 수가 없다. 또 이제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하죠. 비교해보자. 요 두 가지는 실시계획이라고 했었죠. 정비사업은 표현을 달리 써. 실시계획이라고 안 하고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 또 정비사업도 흔 땅, 흔 집을 새 땅, 새 집을 분양해주죠. 분양설계가 바로 관리처분계획. 분양처분을 소유권 이전 고시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계획에 의해서 환지처분한다.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소유권 이전한다. 이건 보상일 필요가 없죠. 분양해주니까 보상계획이 없다. 또 이것도 더 받고 덜 받으니까 청산금이 있어요. 그러나 감가보상은 없습니다. 토지 쪽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비교했단 말이죠. 요 비교만 알아도, 명칭만 알아도 사업을 공부할 때 아주 수월해집니다. 테마와는 네 가지 사업을 비교했고요. 그중 세 가지는 공익성이 큰 도시군 계획사업을 절차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테마 2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